청송군 관광정책과 지질공원 팀에서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리 그리고 운영 업무 맡고 있는 주성옥입니다. 맨 처음에 이 재인증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재인증 사례라는 게 다른 국제보호지역에서 조금 흔하지 않은 포맷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지질공원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표 뒷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재인증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저도 이제 다른 국제보호지역이 조금 이제 친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지질유산이랑 그리고 세계지질공원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지질공원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청송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관광객이나 학생들한테 이 지질유산이나 지질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구나 하고 어떤 홍보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 오셔서 생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데 일반적으로 암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대학교 지질학을 전공했는데요. 주변 친구들이 항상 그랬어요. 암석이 도대체 왜 재밌어? 암석이 이게 뭔데 재밌어? 왜 이걸 전공해?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드릴 때 이 암석이 다양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이런 얘기로 항상 좀 스토리를 풀어가는 편입니다. 그럼 도대체 암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암석은 많이들 아시는 게 이 첫 번째 암석일 거예요. 화강암인데요. 화강암은 딱 봤을 때 얘가 나오면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곳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현무암의 경우에 여기 제주도에 많잖아요. 얘네들은 용암이 분출해서 빠르게 굳어졌다라는 이런 정보들을 암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인천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습곡 있는 곳 백령도에 있는데요. 이제 습곡이나 아니면 다양한 화석들처럼 이러한 암석 그리고 커다란 지형들이 우리 역사랑 과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질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렇게 살아있고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당장 이걸 왜 보존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암석의 경우에는 한번 부서지고 나면 다시 똑같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생물도 마찬가지일 테지만요. 이 암석의 경우에는 짧게는 뭐 몇천만 년, 그리고 길게는 억년 단위로 이제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만들어지는 게 실제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지질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각국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밖에만 나가도 암석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중에서 어떤 걸 도대체 보존해야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혹시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가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주황산입니다. 네, 주황산의 경우에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어요. 화산이 팡 하고 터져서 화산재가 두껍게 쌓여서 만들어진 지역인데요. 근데 화산재의 경우에는 원래는 되게 이제 우리는 침식이나 풍화라고 하는데요. 부서지기 쉬워요. 부서져서 없어지기 쉬운데 주황산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오래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 수직적으로 발달한 이 전리 모양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 경관적이나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말해줘요. 근데 이런 암석도 있는 반면에 주변에 그냥 나가면 산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암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네들을 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제활동을 그럼 못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얘네들의 높은 가치를 가진 지질유산을 좀 선정을 하고 얘네들을 우선적으로 보존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포켓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포켓몬 다들 아시죠? 몇 년 전에 포켓몬빵도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 포켓몬 시리즈를 보면은 여기 두 번째나 네 번째 이런 포켓몬들은 그냥 들판에 나가도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이제 바로 전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앞에 나가서 볼 수 있는 흔한 암석들, 그런 암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반면에 요 이상해 씨라는 요 첫 번째 있는 친구는요, 그 주인공이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국제적인 범위가 아닌 한 국가적인 범위에서 봤을 때 되게 가치를 가지는 경우를 우리 지질공원에서는 국가지질공원 프로그램으로 보존하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요는 망나뇽이라는 전설의 포켓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국가가 아닌 더 넓은 세계적인 범위에서 가치를 가지는 경우다. 그래서 국제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친구들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가운데 있는 애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예요. 이 포켓몬 세계에서. 그래서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최고 중에 최고인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지질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서요.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이 암석이라는 것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암석을 활용해서 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리고 이 뭐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경관이 아무래도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도모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좀 이루고자 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지질공원에서는 이 재인증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이 재인증은 세계지질공원으로 딱 처음 등재되면은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년마다 평가를 진행해서 이 재검증이라고 하는 재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인증서예요. 요 아랫부분에 있는 게.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그 유효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받았을 때 저희가 17년 5월 5일부터 21년 5월 4일까지 4년간 이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유효하다라고 인증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나머지 다음 4년 이렇게 인증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재인증 절차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재인증이 도래하기 1년 전에 요약보고서, 한 장짜리 요약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현장 점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장 점검 나오기 3개월 전인 이렇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그 당해 1월 31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이 경과보고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25장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25장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그 보고서와, 그리고 자체적으로 각각의 항목을 저희가 먼저 평가하는 그 폼 A라는 보고서, 그리고 이 4년간 이 지질공원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또 평가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서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2명의 평가자가 빠르면 5월, 늦으면 8월 정도의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2가지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잘 유지됐다 싶으면 녹색 카드, 그린 카드를 받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4년마다 이 재인증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잘 됐으면은 2년 후에 다시 그린 카드를 받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지위가 박탈되게 됩니다. 드디어 저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경상북도 청송군, 그래서 안 와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안동이랑 영덕 사이쯤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경계가 지질공원 경계이자 청송군 경계입니다. 그래서 세계 자연유산이나 다른 보존지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 경계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존지역이나 완충지역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처음에 제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목적 말씀드릴 때 이러한 지질유산들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가진 지질유산들과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전체 범위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작은 지역들보다는 전체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청송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차곡차곡 그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이곳에서 볼 수 있고요. 요 끝에는 주황산에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초입의 송 모양 있었잖아요. 그 기암단해라고 저희는 말을 하는데 그 주황산 초입에서부터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면 있는 용추 협곡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긴 저희는 청송 꽃돌이라고 하는 암석이거든요. 그래서 마그마가 빠르게 이렇게 올라와서 빠르게 식다 보니까 이렇게 꽃과 같은 형태를 띄어서 꽃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각각의 지질유산이 좀 가치를 가지고 좀 활용하는 곳이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청송이 도대체 어떠한 재인증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4년 맨 처음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보고서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6년에 처음 현장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맨 처음에 2017년 5월 5일부터 그리고 21년 5월 4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고요. 이후에 문제가 한번 생겼습니다. 첫 번째 재인증을 저희가 재인증을 위해서 20년 1월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했고 원래 20년 여름에 현장 실사를 받아야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원래 20년에 받아야 했던 실사가 22년 9월로 연기됐고요. 그 결과 22년 12월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그래도 좋게 다행히도 그린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22년 12월에 이제 그린카드를 받았는데 원래 인증받은 기간은 21년 1월부터예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아무래도 저 당시에 좀 많은 곳들이 재인증 심사를 받다 보니까 원래의 그 재인증 프로세스 기간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 다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실사를 받게 됐는데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2년 만에 돼서 옐로우 카드를 받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스토리가 숨어 있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베트남에서 진행됐던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회의에서 운 좋게도 그린카드를 다시 한번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인증할 때 도대체 어떤 것들을 보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계지질공원에서 재인증한다 하면 난리인데 밖에서 보면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는 것은 권고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고사항이라는 거는 제가 첫 번째 재인증을 받을 때 오셨던 평가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세계지질공원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나아가기 위한 권고를 그냥 주는 거다.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떤 항목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안 돼 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내판에 영어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역량을 좀 더 강화해라 라는 이런 각각의 항목들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테리토리라고 하는 영역 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질유산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지질유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경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계를 지질공원에서 잘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지질공원의 로고를 사용해서 과시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과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교육 정보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지질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쉽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잘 풀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항목이고요. 이외에도 교육이나 연구, 그리고 뭐 관리구조, 교육활동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가 다른 유산이랑 조금 다른 보호지역이랑 다른 점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지질공원이라는 것은 지질만 다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질유산을 바탕으로 이 지역이 가진 문화나 생태계 아니면 다른 역사적인 그런 유산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유산들을 가지고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이 평가 항목에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인증을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진을 통해서 그냥 함께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맨 처음에 실사자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관리구조의 중심이 되는 지질공원 팀이 있거나 한 곳에 들려서 그 현장을 먼저 환영하거나 그 평가자를 환영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청송의 경우에는 청송군청에서 진행을 했고, 저희는 로비에 이렇게 지질공원 명소나 명소에 대한 설명이나 경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지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보고회를 거치고 4년간 만들었던 제작물이나 교육 프로그램 결과물 같은 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집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아까 평가 항목에 가시성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 이 지질공원임을 표시하는 안내판들을 잠깐 들려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뭐 다음 지점이 파트너인 경우에는 평가 항목, 파트너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개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파트너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하는 것을 이동하면서 좀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질명소의 경우에는요, 단순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질공원이 지질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초입에서 가시성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저희가 주로 축제 때 운영 부스를 운영을 하거든요.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그때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요게 그 플라스틱 뚜껑을 색깔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모아서 저희가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질공원 키링을 만들거나 튜브 짜개를 만들어서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지질학이라는 것을 환경교육이랑 좀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현장에서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 해설사분이 이끌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해설을 하고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황산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친숙한 얼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탐방과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아무래도 단순 지질공원이 국립공원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 청송의 경우에는 주황산이랑 협력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황산이랑 어떤 협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시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나누어서 함께 진행하는지 이렇게 현장에서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중요한 항목이라서요. 저희는 이제 6개의 파트너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범 학교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지질공원 코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조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보면은 각 초등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 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고장 지질 여행이라고 해서 정규 교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학생들이 배웠었는데요. 저희는 초등학교 요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4개의 교과서를 만들었고요. 이 4개의 교과서는 이 지역을 조금 4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한 번에 학생들이 24개의 지질 명소를 다 배우려다 보면 힘이 드니까 유사한 지질 명소를 엮어서 4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교과서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 한 학기 동안 요거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지오파크 페스티벌이라는 걸 개최를 해요. 그래서 이 페스티벌에서는 뭐 OX 퀴즈 같은 것도 진행하지만 각 학년들이 본인들이 배웠던 것을 자체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주력했던 또 다른 교육이 이 시니어 교육입니다. 청송의 경우에는 여기 퍼센트를 보시면 65세 이상이 42.5%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학생들에게만 두지 않고 시니어까지 좀 확대해서 경로당을 찾아간다든지 노인대학 아니면 노인 임업인 노인 아무튼 그 시니어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좀 방문하기도 하고 그 어머님들이랑 어르신분들이랑 한 번씩 현장 나가가지고 이 지질 명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관광 파트인데요. 이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파트너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 업체 지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조금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포장재라든지 다른 것들 지원하는 사업을 현장에서 좀 보여줄 수 있게 그 평가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